살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일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쉽게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처세와 대화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남을 찍어 누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품격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먼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들은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적절히 자신을 자랑하고 성과를 당당하게 어필하죠. 겸손은 물론 미덕이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숨기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전달합니다. 인 것 같아요. 일지도 몰라요와 같은 확신 없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작게 보이게 합니다. 명료하고 단정적인 어조는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함부로 선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쉽게 다가가면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거절할 때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흥분하는 모습은 자칫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항상 신중하고 품격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적인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그 누구도 당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다음으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말투에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를 남발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사과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당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을 나약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진심이 담겨야 하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미스터리함을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아나운서처럼 명확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신뢰감을 주세요. 또렷한 발음은 당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흐릿한 발음은 당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어조로 같아요와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피하고 단정적으로 말하세요. 제 생각에는 인 것 같습니다 보다는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독단적인 태도가 아닌 근거 있는 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하며 무게감을 실어주세요. 빠르게 말하면 조급해 보이거나 신중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강세와 억양을 활용하여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을 활용해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 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침묵은 당신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불필요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섣불리 말을 내뱉는 것은 삼가세요. 침묵은 때때로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화 기술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를 넣고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다시 말해주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PREP 구조 포인트, 리전, 이그젠펄, 포인트 에그 AIN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는 당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핵심 요점 포인트를 제시하고 그 이유 리전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예시 이그젠펄을 들어 이해를 돕고 마지막으로 요점 포인트 에그 AIN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당신의 메시지가 듣는 이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되 과장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거칠애나 아부를 위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칭찬은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응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힘내세요와 같은 추상적인 위로보다는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와 같이 구체적인 제안은 당신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화 중간에 적절한 침묵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말이 더욱 돋보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대화의 마지막에 요점을 요약하여 전달하면 똑똑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대화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의 등에서 먼저 발언하는 습관을 들여 주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가장 먼저 각인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 문화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위와 성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김 과장님보다는 김민수 과장님과 같이 부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더욱 명확히 드러냅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되 지나친 자기 비하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겸손이 미덕이지만 자신의 강점을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것은 타인에게 당신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과도한 제스처나 감정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눈 맞춤은 신뢰감을 주지만 너무 강렬하거나 회피하는 눈빛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장된 몸짓이나 표정은 당신을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나 모임 등 사교 활동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든 개인적인 관계든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두 손을 사용하고 선물을 준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아니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와 같이 돌려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훈련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의견을 솔직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어서티브너스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의 품격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인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마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심약하더라도 대인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을 기반으로 한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처받았다면 억지로 웃지 마세요. 무례한 상황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휘두르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표정과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여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감정전이 효과를 활용해 보세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당신을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대화 스터디 등을 통해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당신의 대화 기술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언들은 결국 자기 존중과 연결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처세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 관계의 시작과 끝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나 자신을 대변합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며 여러분의 빛나는 존재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세상 또한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어떤 모습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당신에게 돌려주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또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된 태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 기쁘다고 너무 들뜨고 내일 속상하다고 금세 무너지는 모습은 타인에게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비치게 합니다.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적당히 드러내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수면 위에만 물결이 일 뿐 깊은 물속은 결코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화가 날 때 곧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왜 화가 났는지,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인지,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친 것인지,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의 절반을 다스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더 큰 폭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감정을 지켜보고 흘려보내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강한 사람은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꾸짖는 말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화는 지나가지만 그 화로 인해 잃는 것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말하고 천천히 판단하며 느리게 반응하십시오. 이 느림이야말로 당신을 지켜내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몸가짐 또한 당신의 인상과 무게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내뿜는 기운은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곧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와 흐트러진 자세로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전혀 다른 인상을 받습니다. 몸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마음의 긴장이 풀렸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부터 당신은 무게를 잃어갑니다. 절제된 몸가짐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언어입니다. 허리를 펴고 시선을 흔들림 없이 두며 몸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상대방에게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이는 드뭅니다. 반대로 등을 기대고 팔을 축 늘어뜨리거나 발끝이 흐트러진 자세는 자칫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이기 쉽고, 타인의 시선 또한 무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면 호흡이 깊어지고, 깊은 호흡은 생각을 맑게 합니다. 자세 하나만 바꾸어도 판단력은 선명해지고, 말이 부족해도 전달되는 인상은 훨씬 더 신뢰를 얻게 됩니다. 태도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며 침묵조차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절제는 강한 의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 앉기, 무심코 다리를 꼬지 않기,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 이런 사소한 절제가 쌓이면 당신의 분위기는 어느새 무게를 갖게 됩니다. 절제된 사람은 말할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기운으로 먼저 주변을 조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신이 입을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서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되곤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단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고 허둥대는 사람이 먼저 노출됩니다. 반면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사람은 말없이도 많은 신뢰를 얻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을 지닙니다. 인생을 무겁게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몸의 태도는 마음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이 흐릿하면 삶 전체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선을 바로잡고 걸음을 다듬는 것, 그렇게 작은 몸가짐 하나하나가 당신을 빚어가고, 그 빚음이 결국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자세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견디고 걸어갈 것인가? 그를 묻는 가장 조용한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크고 무거운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투, 순간의 반응, 무심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경솔하다는 것은 준비 없이 내뱉는 말, 충분히 헤아리지 않은 판단, 남의 말을 가로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지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각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말이 경박하면 그 겉모습은 금세 무너집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듣는 이의 반응까지 생각하며 말을 고르고 생각의 여운이 끝날 때까지 말과 행동을 늦춥니다. 그런 이의 말은 많지 않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반면 경솔한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말을 쏟아냅니다. 그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조급함, 채워지지 않은 존재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조용함 속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적절한 때에 입을 여는 사람만이 말에 무게를 담을 수 있습니다. 경솔함을 끊는다는 것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에 앞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곧바로 나의 인상과 연결되며 때로는 관계를 손상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누군가의 고민을 농담처럼 흘리는 태도는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경력도 경솔한 태도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순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웃음도 짧은 맞장구도 다 지나가고 나면 말한 이의 무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깊은 언행이란 타인의 입장을 미리 헤아리고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말보다 먼저 침묵을 택하고 분위기를 쉽게 뒤집는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단단히 붙드는 것. 그렇게 선택한 언행은 결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품위는 고요한 판단력에서 비롯되며 그 판단력은 반드시 언행의 무게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세상은 곧 나의 언행을 통해 입습니다. 바른 말과 정돈된 행동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반복 속에서 길러진 습관입니다. 날이 선 말보다 멈춰낸 말, 성급한 설명보다 가만히 들어주는 침묵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그러니 나의 언행이 지금 내 무게를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경솔함을 끊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단호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게는 외침이 아니라 절제에서 만들어지고 신뢰는 많음이 아니라 사려 깊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 그 짧은 말이 당신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무게감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려 하다가 무너집니다. 욕망은 처음엔 조용히 속삭이지만 한 번 길들여지면 점점 더 크게 요구합니다. 조금 더 한 발만 더 이번엔 괜찮다는 타협들이 모이면 결국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다릅니다. 절제란 그 순간을 미리 알아채고 멈출 줄 아는 힘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은 생존이지만 배가 부른데도 더 먹는 것은 탐욕입니다. 말도 소유도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빠진 삶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은 점점 허물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욕심도 있어야 발전한다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안다는 전제입니다. 절제가 없는 욕심은 독이 되고 절제가 있는 욕심은 에너지가 됩니다. 절제 없는 재물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절제 없는 명예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절제 없는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무엇이든 넘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절제는 자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놓지 않고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를 자주 되묻는 태도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절제란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귀한 것은 쉽게 드러내지 않고 아끼며 천천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흔하고 값싼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열리고 넘쳐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아무 말에나 쉽게 허락한다면 이미 당신의 무게는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절제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알고 그 너머를 넘지 않는 태도. 그런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무엇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을 끝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쉽게 잃지도 않습니다. 욕망의 끝을 쫓는 이가 아니라 욕망의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이가 삶을 오래 지탱합니다. 절제의 깊이는 고요한 만족에서 나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로울 수 있고, 많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으며, 넓게 알리지 않아도 깊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은 좁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흐릅니다. 그것은 나를 나답게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식이며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욕망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남과 비교해서 만들어진 허상인가? 그 질문이 바로 절제를 배우는 시작이 됩니다. 절제는 결코 가난한 삶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과 성실함, 즉 근면함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숨겨진 무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힘은 드러냄이 아니라 쌓임에서 나옵니다. 드러나는 것은 쉽게 흔들리고 쌓이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면이란 하루의 성실이 쌓여 삶의 깊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떠벌리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가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조용한 노력은 대개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위는 한 번의 힘으로 쌓이지 않고 물은 한 번의 흐름으로 강을 이루지 않듯 깊은 삶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반복들 위에서 세워집니다. 근면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성실의 방식입니다. 말보다 습관이 앞서고 의욕보다 반복이 깊어야 진짜가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지칩니다. 이유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을 가볍게 보고 반복을 귀찮아했기 때문입니다. 근면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짐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옮깁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끝은 남다릅니다. 반면 금세 들끓는 사람은 금세 식기도 합니다. 잠깐 집중하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근면함 속에는 집중이 있습니다. 온갖 자극과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압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집중이란 눈을 부릅뜨고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힘입니다. 깊은 사람은 번쩍이는 것보다 고요한 흐름을 택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다듬습니다. 근면한 삶은 외적인 결과보다 내적인 단단함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주 반성하고 조용히 성장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 이들은 쌓아 올린 만큼 자신을 더 엄격히 바라보고 더 조용히 자신을 정비합니다. 화려한 말 대신 하루의 끝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들은 겉으로 크지 않아도 내면은 깊고 넓습니다. 삶은 결국 얼마나 쌓였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빠르게 쌓은 것은 빠르게 무너지고 깊게 쌓은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면함은 바로 그 깊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깊이는 소리 없이 드러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성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이어가는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 당신을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풍랑이 되고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의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매 순간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은 내게 어떤 무게를 남기는가? 지금 이 반응은 내가 원하는 나인가? 그런 반복된 질문이 삶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강하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세 대신 단단함을 선택하고 감정 대신 절제를 선택합니다. 부드럽게 흐르지 않고 단단하되 날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 위협을 세우지 않고 조용한 태도로 경계를 지킵니다. 함부로 웃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어떤 자극 앞에서도 자신의 속도를 지킵니다.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무겁지만 결코 침잠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를 더해주는 것은 결국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며 자신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품격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얕잡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리를 가리고 말을 아끼며 자신을 쉽게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반복된 절제, 그 모든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결국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그 결심은 분명히 당신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은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조용한 습관과 절제된 태도, 말의 무게와 감정의 중심,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깊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듬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빛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꾸준한 선택과 노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스스로의 무게를 단단히 지닌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단단해지는 삶,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존중받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